골드만삭스에서 퀀트 분석을 통한 어떤 종목을 이렇게 많이 좀 내놓는데 종목은 21개를 내놨어요. 2020년 말까지 이 섹터별 매출 성장이 좀 높은 쪽이 그래도 계속 유리할 걸로 보여지는데 IT하고 커뮤니케이션스가 제일 높아요. 6% 정도 매출 성장을 이룰 걸로 보여지고 헬스케어가 5%, 필수 소비재가 4%,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는 마이너스 3%고요. 소재도 마이너스 8%, 산업재 마이너스 14, 에너지 마이너스 31입니다. S&P 500도 전체 연말까지 딱 해보면 마이너스 3%로 끝나게 되는 거죠. 실제 잘 가는 쪽이 계속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21번째가 휴메나, 헬스케어 섹터인 건 다 아실 거고 YTD 기준으로 17.46% 올랐던데 한 16% 되니까 비슷하죠, 그죠? 골드만삭스랑 전체랑 비슷해요. 매출이, 요게 이제 매출인데 매출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10%는 안 돼도 꾸준히 일어나니까 휴메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계속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20번째가 퀄컴입니다. 저번에도 퀄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던 이유가 매출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올해 좀 많이 올랐죠, 그죠? YTD 기준으로 43%나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16%인데 회계 기간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는 못 뽑았어요. 연도 말에 끝나는. 그러니까 3개월을 더하면 아마 비슷하거나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회계 연도가 여기 9월이니까 어느 정도 하면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이 20비니까 200억 달러 정도에서 늘어서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여기도 지금 그림이 낮아서 그렇지 이것도 올라오는 속도가 있어요. 5년 후에 는 이게 지금 2배 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길게 보고 퀄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9번째는 어도비입니다. 올해 좋았죠. 거의 55% 가까이 상승하는 좋은 기업이고 전체 평균은 약간 모자 16%가 안 되죠, 그죠? 여기도 꾸준히 10에서 15% 근방에서 계속적으로 2023년 4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 이렇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림을 보시더라도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보인다는 거, 지금 400억 달러까지 쭉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 18번째는 로스. 여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는 16%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18% 가까이 되죠.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좀 정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또 좀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요. 자, 17번째는 달러 제너럴이고요. 이 달러 제너럴 주가도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죠? 41% 올라왔고 팬데믹하고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18% 매출 성장 연말까지 할 거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도 조금 더 높죠, 여기는 뭐 19%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루어지고요. 향후 10년 동안 보시면 2023년부터 해서 더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6번째 종목은 뉴모먼트. 소재 쪽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괜찮았어요, 그죠? 성과가 40, 거의 5% 가까이 났는데 매출 성장이 19% 정도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죠? 전체적으로는. 향후는 매출 성장률은 좀 떨어져요. 높은 가격에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5번째는 세일스포스닷컴. 차트 보시다시피 64%의 이렇게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인 매출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매출 성장률도 20%, 15에서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좋은 기업, 매출 성장이 계속 늘어날 기업이라고 생각되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매수로 그냥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죠. 14번째 페이팔인데요. 올해만 벌써 86.29%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둘 만큼 팬데믹의 최대 수혜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매출 성장이 20%인데 향후에도 거의 20% 근처까지 4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뭐 땡겨왔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PR이 내려가겠죠.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PR도 낮아지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PR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좀 기다려보면 살 기회를 주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째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이건 계속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죠? 워낙 많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라와서 그런지 주가의 상승률은 그렇지만 이 매출 증가하는 것도 계속 증가하죠,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3배 이상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매출이.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성장은 뭐 워낙 안 좋다가 올라와서 그런지 좀 많이 높은데 그 다음에는 그냥 평균
유지하는 정도 나올 것 같고, 여기 보통 7, 8% 나오면 많이 나오는 기업인데 여기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2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수익률도 60, 거의 7%까지 나왔고, 매출도 넷플릭스 구독자 늘어나는 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다만 커지면서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꾸준히 늘어나니까 그냥 지켜보면 사서 계속 보유하면 좋을 기업,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11번째 종목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올해 수익률이 36%인데 전고점 돌파하기가 버겁죠. 그죠? 지금 2018년에 고점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보시면 매출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늘어나지 않은 전망이 거의 비슷하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돌파를 하려면 아마 컨센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전망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한 22년, 23년 이 정도까지 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2024년 가서 이렇게 크게 전망치가 올라온다는 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점 부근에서는 사놓고 계속 그냥 수익률도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게임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숫자만 넣고 보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10번째는 서비스 나옵니다. 올해 성과가 80%에 이를 만큼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4배 이상 10년 동안 거의 5배 가까이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지만 성장률은 쭉 떨어지죠. 그죠? 20% 밑으로 내려가면 좀 그런데 20% 이상을 계속 기록할 수 있는 걸 보면 주가는 계속 좋을 거라 보여지고요. 9번째는 글로벌 페이먼트. 이 종목도 소팅에 계속 나오는 종목. 수익률은 거의 변화가 없죠. 그죠? 네, 워낙 많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에 안 좋았다가 올라와서 그런지 매출 성장률은 29%로 높은 편인데, 전체 컨센은 거의 39 더 높게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조금 더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도 계속 증가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높게 증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8번째는 아마존. 아마존은 뭐라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지금 31%, 그러니까 거의 전체 컨센하고 비슷하죠. 그죠?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이고, 내년부터 해서는 20%는 못 넘기지만 계속 쭉 이어지긴 해요. 그리고 매출도 계속 8천억 달러가 넘는 매출이 계속 올라오니까 2025년 근처 6년까지 가면 지금 매출의 2배 이상 올라올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번째는 AMD입니다. AMD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83.8%,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올해 지금 33%인데 이거보단 조금 더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2023년까지는 이렇게 좀 떨어지긴 해요. 매출 성장률이 좀 떨어지지만 계속 증가. 지금 봐서는 향후 한 3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면서 PR이 계속 줄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는 파이저브. 올해 워낙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상해요. 그죠? 여기는 지금 연말까지 36%인데 지금 회계년도 탓도 아닌데 아마 얘는 미리 반영을 한 건지 마이너스 5%거든요. 전체가 아직. 골드만삭스만 36%라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매출도 그렇게 급격하게 안 올라오는 기업이고 하니까 제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번째는 에브비. 에브비는 헬스케어라는 건 다 아실 거고, 워낙 주가가 좋았다가 회복을 못하는 그런 흐름이죠. 37%고 여기도 거의 비슷하죠. 전체 컨센하고 전체적인 부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올해 빼고는 내년부터 해서 계속 성장률은 줄고 있어요. 향후 한 1, 2년 동안 회복되는 정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정도 좀 기대하는 정도로 보시고, 배당하고 이런 거 봐서 주가가 많이 밀릴 때마다 배당까지 고려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성장 위주로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죠? 주가가 미리 올랐다가 이렇게 밀리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빠져 있을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올해 최고의 성장 성과가 있었죠. 141%라는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41%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전체가 좀 더 높죠. 그죠? 올해 매출 성장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는 거고요. 내년부터 해서는 20% 조금 안 되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고배를 받더라도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는 T모바일. T모바일 주가도 2020년 들어서 당연히 이제 5G 관련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한 50% 올랐죠. 여기도 47%니까 거의 비슷한, 여기가 한 49%, 8% 테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꾸준히 올라오는데 5G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좋긴 하지만 이런 종목은 좀 싸게 사야 되는데 비싸게 따라 사면 좀 고생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이 종목은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조정 국면에 있는데, 원래 이 종목이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높다가 여기는 49%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42%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근데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비슷할 것 같고, 향후는 이 성장 전망이 떨어지니까 그렇게까지 높지 않죠, 그죠? 이것도 너무 높게 사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종목도 제약사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성과도 그랬고 주가도 아직 추세가 하락 추세대를 이런 식의 흐름이죠, 그죠? 힘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면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어느 순간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도 에너지가 모였다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향후에 더 좋은 전망이 나와야 되는데 2021년부터 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이 종목도 방향성을 좀 보고 그렇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